안녕하세요, 밑준의 집입니다. 오늘은 우리 채널만의 고유 시리즈죠. 바로 월별 미국 배당주 소식 끝판정리 시리즈입니다. 먼저 사과 말씀을 좀 드려야겠는데요. 제가 6월에 결혼하면서 7월 배당주 소식 끝판정리를 못 챙겼습니다. 그래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7월과 8월 내용을 하나의 영상으로 같이 좀 다루려고 합니다. 자,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언제나 그렇듯 오늘 공부할 순서는요. 먼저 배당 인상을 발표한 기업들을 같이 살펴보고, 이어서 배당 컷을 발표한 기업들이 뭐가 있는지 같이 보고, 마지막으로 지금 사면 이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주식들, 즉 배당락이를 같이 살펴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자료에 나오는 주가와 배당 수익률 등은 8월 30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자, 먼저 이제 배당 인상을 발표한 기업들이 뭐가 있는지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듀크 에너지입니다. 티커는 DUK이고요. 듀크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가장 큰 전기 그리고 천연가스 공급 유틸리티 기업입니다. 듀크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2.1%의 배당 인상을 발표했고요. 이로써 10년 연속으로 배당 인상한 배당 챔피언입니다. 현재 배당 수익률은 3.69%인데요. 4년 평균 배당 수익률이 4.33%인 걸 감안하면 현재 주가가 상대적으로 고평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잉여 현금 흐름 기준 배당 성향은 31%로 매우 안전하고요. 5년 평균 배당 성장률은 3.1%로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그렇지만 아까 살펴본 대로 배당 안정성 점수는 80점으로 양호하게 나오고요. 5년 총 수익률은 59.56%로 같은 기간 SPY, 즉 S&P 500이 126.7%의 수익률을 보였던 거에 비하면 상당히 저조한 수익률을 보여왔습니다. 저의 한 줄 평은요, 일단 유틸리티 기업답게 주가 상승이나 이 배당 상승률은 낮지만 변동성은 적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배당주를 찾는 투자자에게는 상당히 좋은 종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골드만삭스입니다. 티커는 GS이고요. 골드만삭스는 미국에서 가장 큰 투자은행 중 하나입니다. 자, 골드만삭스는 이번에 60%의 배당 인상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배당 인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1년 연속 배당 인상을 하게 되었고, 현재 배당 수익률이 2.58%인데요. 4년 평균 배당 수익률이 1.22%인 걸 감안하면 지금 상대적으로 저평가라고 볼 수 있겠지만, 사실 골드만삭스를 비롯한 금융주들은 배당 인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배당을 올렸기 때문에 배당 수익률이 평균에 비해서 올라갔겠죠. 그리고 잉여 현금 흐름 기준 배당 성향은 3%로 매우 낮고요. 5년 평균 배당 성장률은 13.97%로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배당 안정성 점수는 60점으로 좀 낮게 나왔고요. 5년 총 수익률은 169%로 같은 기간 SPY보다 훨씬 더 아웃퍼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의 한 줄 평은요, 일단 2020년은 페드의 통제로 배당 인상이 불가했지만 앞으로 적극적인 배당 인상과 자사주 매입을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 수익률도 상당히 훌륭한 그런 매력적인 주식이고요. 여기서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2020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미국의 패드는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업들의 이 배당 지급과 자사주 매입을 동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규제로 인해서 골드만삭스를 비롯한 모든 금융주들이 이 배당을 늘리지도 못하고 자사주 매입도 못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이 패드의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23개의 금융회사가 모두 통과하면서 이 배당 인상과 자사주 매입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골드만삭스가 아까 본 것처럼 60%나 배당을 인상하게 되었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 미국의 이 금융회사들의 아주 적극적인 배당 인상과 자사주 매입이 좀 기대가 됩니다. 다음 살펴볼 기업은 모건스탠리인데요. 모건스탠리의 티커는 MS이고 앞서 살펴본 골드만삭스와 같이 미국의 최대 투자은행 중 하나입니다. 모건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골드만삭스보다 오히려 더 큰 100%의 배당 인상을 발표했습니다. 굉장히 훌륭하죠.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은 이 패드가 막았기 때문에 이 금융회사들도 배당을 늘리고 싶어도 못 늘렸거든요. 그런데 이제 허용이 되니까 그동안 참아왔던 거를 다 이렇게 풀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60%, 100% 이렇게 크게 배당 인상을 발표하는 거고, 자, 모건스탠리도 마찬가지로 그동안 배당을 인상을 못했기 때문에 이번 인상으로 인해서 1년 연속 배당 인상이 되었습니다. 현재 배당 수익률은 1.7%로 4년 평균 배당 수익률이 2.38%인 걸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좀 고평가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잉여 현금 흐름 기준 배당 성향은 8%로 역시나 매우 낮습니다. 그리고 5년 평균 배당 성장률은 21.91%로 상당히 높고요. 다만 금융회사답게 이 배당 안정성 점수는 55점으로 조금 낮게 나왔습니다. 5년 동안 총 수익률을 보면요, 무려 276.8%로 같은 기간 SPY가 126.7%이기 때문에 상당히 아웃퍼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주평은 일단 앞서 살펴본 이 골드만삭스와 마찬가지로 향후 이 폭발적인 배당 인상과 자사주 매입을 기대하고 있고요. 배당도 역시 매우 안전하고요. 배당 성장률과 주가 수익률 모두 훌륭한 모습을 보이는 그런 매력적인 주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National Retail Properties입니다. 티커는 NNN이고요. 얼마 전 영상으로 소개해드린 리치와 리얼티 인컴 등과 대표적인 트리플 넷 리스 리치입니다. 자, 이번엔 National Retail Properties는 1.9%의 배당 인상을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30년 연속 배당 인상을 하게 되는 배당 기적이고요. 배당 수익률은 4.59%로 4년 평균 배당 수익률이 4.65%인 걸 감안하면 비교적 적정 주가 수준이라고 판단됩니다. AFFO 기준 배당 성향은 69.92%로 상당히 낮고요. 5년 평균 배당 성장률은 3.5%로 매우 낮습니다. 배당 안정성 점수는 70점으로 무난한 편이고요. 5년 수익률은 16%로 같은 기간 시장이 127% 수익률을 보였던 것에 비하면 굉장히 처참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주평은 일단 리츠 중에서는 드물게 배당을 안정적으로 꾸준히 올리고 있고요. 시가 배당률도 고배당에 속하지만 수익률도 저조하고 이 투자 매력이 좀 다소 떨어진다고 판단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리치나 리얼티 인컴이 조금 더 매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Marsh & McLennan Companies입니다. 티커는 MMC이고요. Marsh & McLennan Companies는 보험, 컨설팅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고 워렌 버핏의 버크셔일스가 투자해서 화제가 되었던 기업이기도 합니다. 자, MMC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15.1%라는 아주 훌륭한 배당 인상을 발표했고요. 이로써 12년 연속 배당 인상을 하고 있는 배당 챔피언이 되었습니다. 현재 배당 수익률은 1.24%이고요. 4년 평균 배당 수익률이 1.59%인 걸 감안하면 현재 밸류에이션이 상대적으로 고평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잉여 현금 흐름 기준 배당 성향은 29%로 매우 낮고요. 5년 평균 배당 성장률은 8.73%로 조금 아쉬운 수준입니다. 배당 안정성 점수는 63점으로 좀 낮게 나왔고요. 5년 동안 총 수익률은 150%로 같은 기간 SPY보다 아웃퍼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 한주평은요, 일단 배당이 안전한 편이고요. 주가 수익률이 시장을 상회하고 또 배당 성장도 상당히 준수한 편입니다. 버핏이 관심을 가지고 투자할 만한 기업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저는 이 배당 성장면에서 조금 아쉬워서 패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Walgreens Boots Alliance입니다. 티커는 WBA이고요. 미국에서 가장 큰 약국 체인 업체 중 하나를 보유한 기업입니다. 이번에 WBA 같은 경우에는 2.1%의 배당 인상을 발표했고요. 45년 연속 배당 인상을 하고 있는 배당 기적입니다. 배당 수익률은 3.89%로 4년 평균 배당 수익률이 3.24%인 걸 감안하면 지금 밸류에이션이 상대적으로 매력적이다. 좀 저평가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잉여 현금 흐름 기준 배당 성향은 34%이기 때문에 매우 안전하다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5년 평균 배당 성장률은 5.26%로 좀 아쉬운 수준이고 배당 안정성 점수는 79점으로 무난합니다. 자, 이게 좀 문제인데요. 5년 동안 총 수익률이 마이너스 29.5%입니다. 같은 기간 동안 SPY가 127%이기 때문에 시장을 상회하지 못하는 건 물론이고요. 오히려 5년 동안 보유했으면 마이너스의 수익률을 기록했을 겁니다. 상당히 처참하죠. 그래서 저의 한주평은요, 일단 배당 왕으로의 길을 걷고 있지만 이 배당 성장 매력이나 주가 수익률 매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미준의 집의 스크리닝 조건에는 좀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투자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에는 스카이워크 솔루션입니다. 티커는 SWKS이고요. 이 스카이워크 솔루션은 미국의 반도체 기업인데요. 대표적으로 생산하는 제품은 애플의 아이폰에 들어가는 반도체 부품을 생산합니다. 이번에 스카이워크 같은 경우에는 12%의 아주 훌륭한 배당 인상을 발표했고요. 현재 7년 연속 배당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배당 수익률은 1.13%로 4년 평균 배당 수익률이 1.43%인 걸 감안하면 현재 밸류에이션이 상대적으로 고평가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잉여 현금 흐름 기준 배당 성향은 20.97%로 매우 낮습니다. 5년 평균 배당 성장률은 14.65%로 상당히 훌륭하고요. 다만 배당 안정성 점수는 68%로 조금 낮게 받고 있습니다.
5년 총 수익률은 162.7%로 같은 기간 시장을 아웃퍼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 한줄평은요, 일단 배당 수익률은 낮은 편이지만 배당 성장 매력이 훌륭한 기업이고요. 주가 퍼포먼스도 시장을 상회하기 때문에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그래서 배당 성장과 이 시세 차익을 동시에 노릴 수 있는 그런 매력적인 기업이고요. 잉여 현금흐름 기준 배당 성향도 상당히 안전하다고 판단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American States Water Company입니다. 티커는 AWR이고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미국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두고 있는 수력 그리고 전력 유틸리티 기업입니다. 자, AWR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9%의 배당 인상을 발표했고요. 67년 연속 배당 인상을 하고 있는 배당왕 디비덴드 킹입니다. 현재 배당 수익률은 1.53%이고요. 4년 평균 배당 수익률이 1.63%인 걸 감안하면 현재 상대적으로 고평가로 볼 수 있겠고요. EPS 기준 배당 성향은 54.8%로 적당한 수준입니다. 자, 5년 평균 배당 성장률은 8.86%로 준수한 편이고요. 배당 안정성 점수는 거의 최고점인 98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좀 놀랐는데 저는 유틸리티 기업이라고 해서 사실 총 수익률이 좀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5년 수익률이 이 시장을 상회합니다. 시장보다 좋은 이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한줄평은요, 일단은 배당 왕이라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스크리닝 조건이 되거든요. 상당히 매력적인 그런 기업이라 할 수 있겠고요. 배당 왕임에도 불구하고 8% 이상의 평균 배당 성장률, 그리고 매우 안전한 배당, 그리고 주가 수익률도 시장을 상회합니다. 그래서 아주 우량한 배당주로 판단되고요. 개인적으로 저의 지금 관심 종목에 추가해서 한번 공부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엔 허쉬입니다. 티커는 HSY이고요. 워낙 유명한 브랜드라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허쉬는 이 초콜릿을 비롯한 스낵류를 생산 그리고 유통하는 기업입니다. 자, 이번에 허쉬는 12.1%의 상당히 훌륭한 배당 인상을 발표했고요. 12년 연속 배당 인상을 하고 있는 배당 챔피언입니다. 현재 배당 수익률은 1.88%로 4년 평균 배당 수익률이 2.3%인 걸 감안하면 현재 밸류에이션이 상대적으로 고평가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잉여 현금흐름 기준 배당 성향은 40%로 매우 안전한 편입니다. 5년 평균 배당 성장률은 6.96%로 조금은 아쉬운 수준이고요. 배당 안정성 점수는 상당히 안전하다고 평가받는 93점을 받고 있습니다. 5년 총 수익률은 77%로 같은 기간 시장보다 하회하는 이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고, 저희 한줄평은요, 일단은 배당은 매우 안전하고 최근 5년 평균 배당 성장률은 상회하는 이 배당 인상을 발표했지만 안전한 배당 투자자에게 조금 더 적합하지 않을까. 저보다는 조금 더 안전성을 추구하는 이 배당 투자자에게는 매력적인 이 배당주가 될 수 있겠다. 그렇게 판단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Republic Services입니다. 티커는 RSG이고요. 미국의 대형 폐기물 처리 업체입니다. 워낙 유명한 이 웨이스트 매니지먼트와 유사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RSG 같은 경우에는 4.5%의 배당 인상을 발표했고요. 17년 연속 배당 인상을 하고 있는 배당 규적입니다. 배당 수익률은 1.39%로 4년 평균 배당 수익률이 1.84%인 걸 감안하면 현재 상대적으로 좀 고평가라고 볼 수 있겠고, 잉여 현금흐름 기준 배당 성향은 20.74%입니다. 5년 평균 배당 성장률이 7.21%이고요. 배당 안정성 점수는 68점으로 조금 낮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5년 총 수익률은 164.8%로 같은 기간 시장을 상회하는 퍼포먼스를 보였고, 저희 한줄평은요, 일단은 폐기물 산업이라는 매우 안정적이지만 또 꾸준히 성장하는 산업의 플레이어라는 점이 매력적이고, 안전한 배당 그리고 뛰어난 주가 퍼포먼스를 가지고 있지만 다만 배당 성장 매력은 조금 아쉬운 그런 기업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8월에 배당 인상을 발표한 기업들입니다. 먼저 Federal Realty Trust입니다. 티커는 FRT이고요. 이 FRT는 복합 리츠입니다. 이전에 제 채널 영상으로도 소개해드린 바 있는 리츠죠. 자, FRT 같은 경우에는 0.9%의 아주 초라한 배당 인상을 발표했고요. 다만 이 53년 연속 배당 인상을 하고 있는 배당왕 디비덴드 킹입니다. 현재 배당 수익률은 3.63%로 4년 평균 배당 수익률이 3.77%인 걸 감안하면 현재 밸류에이션이 상대적으로 고평가라고 볼 수 있겠고, FFO 기준 배당 성향을 보면 87.6%입니다. 5년 평균 배당 성장률은 2.43%이고요. 배당 안정성 점수는 60점으로 좀 낮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5년 총 수익률은 마이너스 10.7%로 같은 기간 시장을 하회하는 건 물론이고요. 오히려 손실을 기록하고 있는 아주 처참한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줄평은요, 일단은 리츠 중에서는 유일하게 배당왕입니다. 상당히 훌륭한 타이틀을 갖고 있지만 밸류에이션은 좀 매력적일 수 있겠지만 저는 그래도 좀 고평가로 보고 있고, 배당 안정성도 좀 다소 떨어지고 또 주가 퍼포먼스나
배당 성장 매력도 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 기업은 일리노이 툴워크스입니다. 티커는 ITW이고요. 일리노이 툴워크스 같은 경우에는 기계 등 장비를 제조하고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이번에 ITW 같은 경우에는 7%의 배당 인상을 발표했고요. 49년 연속 배당 인상을 하고 있는 배당 귀족입니다. 현재 배당 수익률은 1.98%로 4년 평균 배당 수익률이 2.27%인 걸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고평가라고 볼 수 있겠고요. 2년 현금 흐름 기준 배당 성향은 55%로 조금은 높습니다. 그리고 5년 평균 배당 성장률은 15.69%로 상당히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배당 안정성 점수도 81점으로 상당히 높은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5년 총 수익률은 117.3%로 같은 기간 시장을 하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 한줄평은요, 일단 내년이면 이제 배당 왕이 되는 꾸준한 배당주이고요. 배당 성장 매력도 준수하고 배당도 안전한 편이라 마음 편하게 오래 들고 갈 만한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램 리서치입니다. 티커는 LRCX입니다. 램 리서치는 웨이버 반도체 선두 기업 중 하나이고, 주요 고객으로는 미국의 마이크론, 그리고 우리나라의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두고 있습니다. 이번엔 램 리서치는 15.4%의 아주 훌륭한 배당 인상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7년 연속 배당 인상을 하고 있고요. 현재 배당 수익률이 0.89%로 4년 평균 배당 수익률이 1.49%인 걸 감안하면 현재 상대적으로 좀 고평가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2년 현금 흐름 기준 배당 성향이 20.97%로 매우 안전하고요. 5년 평균 배당 성장률이 무려 34%로 굉장히 훌륭한 이 배당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배당 안정성 점수는 66점으로 조금 낮은 편이고요. 5년 총 수익률은 578.2%로 같은 기간 시장보다 아주 크게 상회하는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굉장히 5년 동안 아주 좋은 이 주가 수익률을 보여줬죠. 그래서 저의 한 줄평은요, 일단 배당 이력이 좀 짧지만 빠르게 배당을 키워나가고 있는 배당 성장주이고요. 반도체 성장주답게 총 수익률도 매우 훌륭합니다. 배당 수익률 자체는 좀 낮지만 오래 들고 갈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2021년 8월 마지막 기업은 알트리아입니다. 티커는 MO이고요. 알트리아는 미국에서 가장 큰 담배 회사입니다. 이번에 알트리아는 4.7%의 배당 인상을 발표했습니다. 49년 연속 배당 인상을 하고 있는 배당 귀족이자 예비 배당 왕이죠. 현재 배당 수익률이 7.06%로 4년 평균 배당 수익률이 6.39%인 걸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저평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년 현금 흐름 기준 배당 성향이 107.07%로 상당히 높아요. 좀 위험합니다. 그리고 5년 평균 배당 성장률은 8.77%로 준수한 편입니다. 배당 안정성 점수는 55점으로 좀 낮은 점수를 받고 있고요. 이것도 좀 아쉽지만 5년 총 수익률이 마이너스 0.53%입니다. 같은 기간 시장을 하회하는 건 물론이고요. 알트리아를 5년 동안 보유했으면 이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의 한 줄평은요, 일단은 저도 이 기업에 투자하고 있고요. 미준의 집의 배당 성장 포트폴리오 내에서 고배당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배당의 인상은 훌륭하지만 이 총 수익은 개인적으로 좀 처참한 수준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 주가 수익률보다 배당만 보고 투자할 때는 매력적인 기업이 될 수 있겠습니다. 현재 밸류에이션도 상당히 매력적이라 투자하실 분들은 지금 투자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배당 컷을 발표한 기업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행히 2021년 7월은 이제 배당 컷을 발표한 기업이 없었고요. 역시나 다행히 8월에도 없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지금 사면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주식들, 배당 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2021년 9월 배당 라기를 좀 제가 정리해봤고요. 모든 기업을 다 다룬 건 아니고 좀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기업들을 선별해서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홈디포가 있죠. 미준의 집의 배당 코어주 중 하나인 홈디포가 있고, 마찬가지로 블랙락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이 두 기업은 당연히 좀 관심이 갈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게 노란색으로 표시한 것들은 제 기준상 좀 훌륭한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는 그런 기업들입니다. 예를 들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올해 수익률이 이 YTD가 year to date인데 이게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2021년 들어서 수익률이 40%입니다. 상당히 좋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주목할 만하다. 반대로 이 퀄컴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이 마이너스거든요. 그러면은 많이 빠졌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일단 주가가 떨어지는 기업보다는 좀 상승하는 기업들을
더 우선적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기업들을 선별했습니다. 그리고 배당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이 린데에 표시한 이유는 이 현재 배당 수익률이 4년 평균보다 높습니다. 그렇단 말은 이 배당 수익률 기준으로 봤을 때는 현재 밸류에이션이 매력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린데나 캐네디안 내셔널 레일웨이 같은 기업들은 4년 평균 배당 수익률 대비 현재 시가 배당률이 높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면에서 매력적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배당 성장률, 5년 평균 배당 성장률이 높은 기업들, 개인적으로 저는 10% 이상이면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좀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배당 인상 역사 같은 경우에는 아주 좋은 스크리닝 조건이 되는 배당 기족, 다시 말해서 25년 연속으로 배당을 늘렸던 기업들은 따로 이렇게 표시를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토매틱 데이터 프로세싱이나 킴벌리 클락, 유나이티드 헬스, 베스트 바이, 그리고 에콜랩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오토매틱 데이터 프로세싱이랑 유나이티드 헬스를 좀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공부를 좀 하고 싶은 그런 기업들이고요. 특히 이 ADP는 제가 이전에 영상으로 좀 간단하게 소개드린 바 있는데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 상당히 매력적인 그런 기업입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했고요. 배당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죄송스럽게도 2021년 7월 영상을 좀 건너뛰었고 부득이하게 8월과 같이 묶어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앞으로 해당 컨텐츠에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의견이나 피드백은 언제든지 댓글로 환영합니다. 그래서 긴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유익한 내용을 준비해서 공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